네. 하나의 미스터리한 현상이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스터리는 바로 정의 미스터리인데요. 영화 정의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의 미스터리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것이죠. 정의 미스터리는 뭐냐? 이런 것입니다. 혹평 속에 전 세계 흥행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니면은 뭐 나름대로 영화에 대해서 논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곳에서는 다 호평이 아니고 혹평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라는 점에서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좀 정리를 해보고 이 영화가 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SF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는 관객들이 봤을 때는 혹은 어, 그런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좀 약간 이게 뭐냐라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기본 요소와 또 차이에 대한 분석을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시대적 배경은 2194년 무려 22세기입니다.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입니다. 지구 해수면 상승과 자원의 고갈로 지구에서 더 사실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럴 경우에 지구 외의 공간을 꿈꾸게 되는 그런 SF적인 설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공간적 배경은 쉘터라고 하는 그런 지구 밖과 이제 달 사이의 공간에서 일정 정도의 자리를 잡게 되는 상황에서 어,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 반란에 맞서 가지고 인간과 기계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영웅 캐릭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윤정이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윤정이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전쟁 영웅으로 이제 여성이 등장했다는 점, 특히 김현주 씨가 맡았던 캐릭터여서 이채로웠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전투 중에 사망을 하게 되죠. 이 사망을 하지만은 그 전투 영웅의 복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에 투입된 것이 바로 뇌복제 전문가 수연이라는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투 지휘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뇌복제 전문가를 어, 팀 구성원으로서 책임자급에 올리게 되는 프로젝트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럼 이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자신의 어머니를 복제하는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엄마를 뇌복제하는 프로젝트에 딸이 참가한다는 점은 굉장히 이채롭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딸 캐릭터가 처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느냐? 어, 간단합니다. 엄마가 영원히 영웅이 되는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인이라든지 뛰어난 인재 관련돼서는 후세에도 그 영원히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제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웅을 복제하는 건데 그 복제 프로젝트에 딸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엄마가 영원히 영생불사로 또 복제돼서 또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투군의 AI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월 불멸의 복제로서 거듭난다. 그래서 그녀가 가진 모든 전술, 전투 기술들을 추출을 해서 네, 클론으로 만드는 것이죠. 비록 개개인은 뭐 전투 중에 소멸을 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래밍된 뇌복제 같은 경우는 다른 기계 몸에 이식해서 끊임없이 양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뇌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구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의미, 가치 그리고 딸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뭐 명분상으로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제의 한계가 계속 노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 전투 장면에 가게 되면은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총상을 입고 이제 훼손당하는 일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결국 데이터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 반복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제 얼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다른 영화들과 차이점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모성과 가족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전투 여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투 히어로로서는 이제 툼 레이더를 얘기할 수 있고 뭐 멀리 가서는 이제 에일리언 시리즈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영웅들은 가족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모성과 가족을 동시에 등장시킨다. 그래서 또 어, 딸을 등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녀지간에 관련된 부분들이 SF 영화에서는 잘 부각이 안 됐던 점이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젠더를 등장을 이제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SF에는 잘 등장하지 않았던 점이기 때문에 진일보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성을 통해서 딸 아이를 이제 살려냈고 그 딸 아이는 뒤늦게 그 비밀을 알게 되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뭔가 모종의 결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엄마가 아이를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또 이제 수술에 관련돼서 각고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미래에는 이렇게 비록 복제 인간이긴 하지만 관계의 대등성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는 존재로서 등장을 하게 되고 이미 할 수 없는 어머니가 이제 소실된 상황이지만은 이 복제 클론 덕에 어, 미래지향적으로 여성의 해방을 또 추구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 영화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화두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복제 로봇의 인간적 가치는 과연 있는 것인가라는 어떤 철학적, 윤리적인 주제를 보여주는 점도 있고요. 또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결국 어머니를 해방시켜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이지만은 뇌복제 로봇이기 때문에 이 뇌복제 로봇의 자유권은 과연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로봇은 자유를 얻었는데 과연 어디까지 자신의 어떤 가치 그리고 자유 권리를 누리고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철학적 화두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문주의 관점에서 뇌의 잠자성과 자유의지였습니다. 기존의 연구팀들은 계속 공개된 영역에서만 연구를 했었는데 어느 날 알 수 없이 잠재되었던 확인 영역이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기존의 데이터로는 분석이 안 되는 것이었죠. 결국 그 부분은 딸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어머니의 모성성 그리고 딸이 준 작은 인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책감으로써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게 되는 상황들을 알게 되면서 결국 딸에 대한 기억을 이제 지우게 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다 지워질까라는 점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자기 복제의 욕망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기업의 회장은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복제를 해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시도하는 자기 욕망의 기본적인 대상이 바로 클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는 엔다우먼트 효과, 소유 효과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미세한 그렇지만 없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좀 썰렁한 농담을 하는 버릇까지도 투영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이런 본능 속에서 결국 끝까지
맹위를 떨치는 것은 바로 자본의 동학이라는 것이죠. 결국 자본의 수익 때문에 전쟁 영웅을 대량 복제하려고 했던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제 지원했던 것이고, 어, 이 수연이라고 하는 이 딸이 어, 지속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평화를 위한 전쟁 영웅, 어, 그 복제의 영웅으로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했지만은, 결국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전투 리더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어, 성적 대상물, 그러니까 성인용품으로 AI 복제 로봇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 영웅인데 어, 성인용품으로 판매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무엇이냐면 ABC형에 이르는 정보 이제 공개 그런 동의가 있는데, A, B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지만 C등급 같은 경우는 모든 정보를 아무데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바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결국 미래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신체 정보에 대해서도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결국 여성이면서 돈이 없는 그런 비난한 가정 혹은 구성원들은 이렇게 목숨을 잃고 나서도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테크놀로지의 발달, 또 미래 세계가 과연 이런 빈부격차 문제, 양극화 문제, 그리고 이 신체에 관련된 권리 부분에 있어서 과연 잘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젠더 관점에서 잘 풀어내주고 있기 때문에, 비록 SF물로서 기존의 작품들과는 좀 부합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작품은 한국적인 정서 관점에서 잘 진무한 점이 있고, 또 기존의 SF물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젠더 부분을 확장시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전투 중에 그런 딸아이에 대한 정서가 부각이 되면서 총상을 입게 되고 이제 사망에 이르는 장면들을 보면서 과연 인간을 움직이는 것이 이성과 합리성이냐 아니면 정서와 감정이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뇌 연구와 뇌 복제에서 반드시 지식 정보 기술 부분만 추출해서 뇌 복제에 적용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인간은 무엇인가? 데카르트가 말한 것처럼 이성적 합리적 존재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이 노벨 경제학상에서 어, 받았던 많은 수상 결과에서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윤리적인 주제를 잘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 한 번쯤 눈여겨봐야 될 측면이 있고요. 다만 SF 마니아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은 작품이기 때문에 좀 대중적인 관점에서 이 작품을 좀 살펴볼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정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얽힌 이야기들, 특히 혹평인데 왜 세계적으로 반응이 있느냐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